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을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순남입니다. 테슬라의 8월 21일 시총은 3,8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요. 약 450조가 됩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3사의 시총을 합쳐도 여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미국 고객 만족도 조사기관 JD 파워가 6월에 발표한 초기 품질 조사 결과를 보면 테슬라는 250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품질에서 독일에서는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왜 고객들은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품질과 성능보다는 기술의 혁신성, 매력에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미국 자동차 테크놀로지 익스피리언스 조사 결과에서 그 이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혁신성 평가에서 볼보에게 종합 1위를 내줬지만 테슬라는 593점으로 2위였습니다. 7월에 발표한 자동차 매력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신차 고객의 감정적 애착과 감동 레벨까지 측정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안전 이슈는 어떨까요? 유료 NCAP이 19년에 발표된 차량을 테스트한 결과 테슬라 모델 3는 대형 패밀리카 부분에서 독일의 BMW 3 시리즈와 함께 최우수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가 기술의 혁신성과 전통을 파괴하면서 차를 만드는 것에 전 세계 고객들은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고객들을 열광시키며 전기차 시대를 리드하는 근본적인 혁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테슬라에 숨어있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배경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핵심 경쟁 시차가 출시되면 구입하여 분해하고 기술 레벨, 코스트 등을 분석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활동을 테어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도 아닌 신문사가 자동차 회사의 기술자와 자동차 전문가를 초청하여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S를 분해하고 신문의 분해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헤드라인이 섬뜩합니다. 테슬라 전자 플랫폼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6년 앞서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6년이라는 시간이 앞서 있는 것인지 또 현대기아차보다 몇 년 앞서 있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S 등의 HW3.0이라는 컴퓨터를 19년부터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전 시스템 진화에 맞춰서 차량에 탑재한 컴퓨터를 쇄신하여 왔습니다. 2014년 9월에 1세대를 투입한 이후 2-3년이라는 극히 짧은 사이클로 개발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기존 업체들의 경우 4-5년마다 실시하는 풀 모델 체인지 때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테슬라 속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HW3.0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테슬라가 직접 개발했으며 이 안에는 자동운전을 제어하는 ECU와 엔포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MCU가 들어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연산 처리 능력은 매초 144조 회로 매우 고성능이며 소비 전력은 72W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열 대책으로 이 두 개의 기판 사이에는 순행식 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순행식 기구는 고성능 컴퓨터나 서버에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코스트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채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토요타와 GM 등 10개사가 참여해 만든 컨소시엄 ABCC는 2025년은 양산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 목표를 설정했고 코스트가 싼 공랭식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소비 전력은 30W가 한계라고 설정했습니다. ABCC가 제시한 자동차 업계의 상식적인 로드맵과 성능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테슬라는 자율운전용 차량 탑재 컴퓨터 내부에 엔포테인먼트용의 기판도 탑재하여 통합 ECU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의 기본 기능인 달리고 회전하고 멈추는 것을 2개의 ECU가 들어있는 HW3.0 컴퓨터와 3개의 바디 컨트롤러만으로 제어하는 중앙 집중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ECU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모델 3에서는 자율운전의 판단과 제어를 오토파일럿 ECU라는 한 개의 기판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 지원이나 자동운전에 사용하는 센서입니다. 오토파일럿 ECU에는 8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소나, 1개의 밀리파 레이더, GPS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신뢰성에 중점을 두어 2개의 라이다, 2개의 레이더, 하나의 카메라로 보통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트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테슬라의 코스트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전방 촬영용 카메라입니다. 내부를 본 기술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일반 차들의 경우 있어야 할 화상 처리 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화상 처리 칩을 내장하지 않고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오토파일럿 ECU로 직접 전달됩니다. MCU는 터치패널식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모델 3에는 차량 탑재 디스플레이로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빅사이즈 터치패널식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물론 온도, 에어컨, 라이트 등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속도계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각종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 칩과 통신을 위한 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직 터치 패널의 시도를 받고 송신하고 표시하는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소위 Thin Client 단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은 MCU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디스플레이와 MCU 간에는 4개의 케이블로 접속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영상 신호와 터치 패널 신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델 3에는 프론트와 좌우 3개의 바디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디 컨트롤러는 각종 라이트와 도어 등 소위 전장품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 3에서는 각 전장품의 바디 컨트롤러부터 제어와 12V계의 전원이 한 선으로 공급되어 차량 내의 케이블이 극단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이 3가지 기능이 연동되면서 모델 3의 차량은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터치 패널식이 액정에서 도어 잠금을 지시하면 MCU가 보디 컨트롤러에 명령을 보내고 바디 컨트롤러는 액추에이터를 움직여서 문을 잠급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현재 엔진차에 약 70개의 ECU로 차량을 제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을 전기차로 하면 부품 점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ECU 수도 적어집니다. 닛산 전기차 리프의 경우는 30개 정도의 EC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의 차량 탑재 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채용하기 전에 테슬라 차는 타 메이커와 비슷하게 기능별로 개별의 ECU를 운영했습니다. 2015년식 모델 S에는 15개 이상의 ECU가 있었습니다. 타사 차량 대비 적은 수였지만 분산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을 채용했습니다. 분산형은 ECU와 각 부품이 1대1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온 방식입니다. 다음 스텝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기능 부품 단위로 관리하는 도메인형의 전자 플랫폼으로 이행 중입니다. 파워트레인과 셰시 등 도메인별로 중심이 되는 ECU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도메인형을 뛰어넘어 중앙 집중형으로 쇄신했습니다. 소수의 고성능 통합 ECU로 차량 전체를 제어해가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구조로 설계를 한 것은 코스트 삭감, 개발의 용이성, 시스템의 업데이트 용이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CU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코스트는 내려가고 심플한 구조가 되면 개별 기능과의 간섭이 없어져서 개발이 쉽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선진성으로서 무선 통신에 의한 업데이트 기능이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가 훨씬 적용하기 쉽습니다. ECU가 분산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스템 검증도 조합이 많아져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스피드로 구축한 테슬라의 중앙 집중형 차량 탑재 플랫폼은 다른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체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하면서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8세대 골프와 전기차 ID3에 적용한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출하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헤르베르트 디스 CEO와 감사회가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테슬라를 따라가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앱티브사의 현재 자율주행 기술 레벨은 선행하는 1위 그룹 웨이모 등을 추격하는 위치에 와 있지만 실차에 적용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안전과 커넥티드 사양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부품과 함께 ECU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의 품질 문제가 유튜버들을 통하여 많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핵심에는 품질 문제점들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설계 기술자들은 자기 부품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을 하지만 10개 정도의 ECU가 스파게티처럼 얽혀있게 되면 어디서 이상이 발생하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축해온 부품 공급망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테슬라처럼 혁신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요타나 현대차는 부품업체에서 부품과 그와 관련된 ECU를 개발해오면 설계자들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부품업체는 그 부품 코스트보다는 그에 연결된 ECU 코스트를 더 높게 설정하여 부품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 ECU로 하게 되면 부품업체의 일을 당장 빼앗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ECU 출하대수로 사업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부품업체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메이커들의 성장을 지탱해왔던 튼튼한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는 새로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러한 부품업체의 구속이 없는 상황이고 이상을 추구한 선택과 집중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자율운전과 커넥티드 시대의 니즈를 일찍 간파하여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내년 3월에 런칭하는 전기차 아이오닉 5에는 ECU가 몇 개가 달려있을까요? 글로벌 전기차 3위 업체를 지향하는 현대차에게는 테슬라의 혁신성과 폭스바겐 ID3가 주도하는 저가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기차의 경쟁력을 항속거리나 충전시간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에서 한 단계 시선을 끌어올려 차량의 기본 속성인 달리고 선회하고 멈추게 하는 기능 제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